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입니다. 조연재 작가님이 쓰시고 청림출판에서 2021년 편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신지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은 올바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 있으신지요? 이럴 때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삶을 돌아볼 때가 찾아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삶은 평화로울까요? 그런 사람 대신 나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책 한 권이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 그런 책이 되길 기대하며 책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자인 다산 정약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자, 저술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 공학자로서 요즘으로 따지면 융합 만능 엔터테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는 다산으로, 저서로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에 대한 세간의 평을 보면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 프랑스의 음악가 드뷔시와 함께 2012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올해 기념해야 될 역사적 인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상가는 정약용의 경우는 워낙 큰 산줄기라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수한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고 깊은 골짜기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어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보아도 전체의 모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다산 정약용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대의 최고의 실학자이며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인 조윤재 선생님은 고전연구가로서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고 고전연구가로 동양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물리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서로는 천년의 내공, 말공부, 다산의 마지막 공부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 총 6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교, 위학일익은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는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륜, 자승자강은 도덕경이 나오는 말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강한 자라는 믿음처럼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라는 교훈을 줍니다. 경신, 독립불개, 홀로 서서 변하지 않을 스스로의 단단한 몸가짐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계고, 이대사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를 보여준다. 결코 강자는 부끄럽지 않다. 누구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은, 붕정만리, 붕세는 단숨에 만리를 날아간다는 말처럼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말의 내공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선행, 일일청안에서는 하루가 맑고 한가로우면 그 하루가 신선 같은 날이 된다는 말처럼 하루만이라도 다산처럼 살아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글에 앞서 다산 정약용의 일생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22세 때 진사시험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28세 과거 시험인 대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정조의 눈에 띄어 인정받게 되고 이때부터 정조의 남자로 정조의 총애를 받습니다. 하지만 1800년 개혁의 주인 정조가 서거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다산은 생애 최대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소론과 남인 사이의 당쟁인
신유사옥이라는 천주교 탄압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산은 천주교인으로 지목받아 유배형에 18년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긴긴 세월호 고초를 이겨내기 위해서 책에 몰두하여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고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음을 절감했지만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유폐되면서 학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묘지명까지 스스로 써야 할 처지가 되었을 정도로 완전하게 삶의 바닥으로 내려왔지만 정약용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산 정약용이 자신이 쓴 묘비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60, 한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묘지명까지 스스로 써야 될 처지가 되었지만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한 삶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끌어안으며 새롭게 도약하고자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선택한 것은 바로 수신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단단히 몸에 새기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필에 집중할 수 있는 수신을 하자고 해서 결국 유배 생활에서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하면서 다산이 또 다짐을 하게 된 건 일상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매일 성장하는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만 다산은 그 귀향사례에서 그 고난을 기회로 삼고 스스로 매일매일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이 선택한 학문의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심경과 소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심경은 몰라도 소학이라는 책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심경은 성대의 진덕수가 편찬한 책으로 성현의 격언을 모아서 발간한 책입니다. 수학은 남송의 주자와 그의 제자 유청지가 함께 만든 책으로서 조선시대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읽었던 책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을 다산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학문의 기본,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마음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방대한 지식이 있어도 내가 진정한 학문의 도리를 모르면 그 학문은 사상누각과 같다고 생각해서 60세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수학을 과감히 자신의 새로운 삶의 교과서로 선택하게 됩니다. 다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수학을 통해서 몸으로 실천했다. 지금부터 다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입교, 위학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공부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부라는 것은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고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 위기지약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지약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이다. 결국은 요즘 우리들이 스펙을 쌓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는 위기지약이 아니라 위인지약을 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땅에 남기는 발자국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말처럼 삶이 계속되는 한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의 마지막 모습이 진정한 그 사람의 발자국으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의 평생 공부의 자세를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이상에서 실천까지 그 멀고 먼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다라는 말처럼
결국은 공부는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말처럼 결국 아이가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먼저 배우는 사람은 부모와 스승입니다. 부모와 스승의 진정한 가르침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지식이 아닌 태도로 증명된다는 말은 아무리 지식이 높은 사람도 그 사람이 진정한 본 모습이 없다면 그 지식은 사상누각과 같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성, 올바른 학문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니 눈길에서는 함부로 걷지 마라. 이항연의 말을 소개하면서 결국 삶의 자세도 이익을 쫓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이익이 된다 싶으면 타인의 해를 끼치게 되므로 결국은 자신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깨끗한 눈길을 올바르게 걷는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일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륜 자승자강에서는 스스로 강해질 걸 이야기합니다.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지혜다는 말처럼, 자다는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매일매일 인생의 시험을 치른다. 우리는 끝없이 매일매일 선택하게 되고 새롭게 도전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상이고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삶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중요한 성취를 할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는 말은 대부분의 요즘 리더들은 본인이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먼저 스스로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오히려 존중을 받을 거라는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초라하다. 그래서 비루함에 맞서는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타사는 최악의 상황에 유배지에서도 오히려 중요한 성취를 이뤄낸 것처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 그 사람이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방법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존재다는 말처럼 공자는 친구 간에는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충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타인의 친구의 충고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서로의 등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등을 맞대는 존재다. 과연 저는 저하고 등을 맞대는 존재가 얼마나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세상과 만나는 경험이다. 결국 우리가 진실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를 고르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좋은 덕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또 새로운 나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독립불교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스스로 단단한 몸가짐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굳이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마라.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공허한 정신적 피폐함 또 물질적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타사는 빈궁한 귀양생활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 통하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쓴다.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다. 스스로 나날이 나아지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뒤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 우리는 항상 전진, 성공, 성취만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개를 돌려 발자국을 확인하면 걷는 자세가 곧아진다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은 자신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를 하면서 삶의 일상을 되돌아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한 수는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끝없이 후회했던 인간의 복귀에서 나왔다는 말은 조은현 고수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은현 고수 같은 훌륭한 고수도 본인의 어떤 수를 잘못 뒀을 때 끝없이 복귀하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영감을 기대할 것이라 끝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존재한다는 말은 배움이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배움을 채워나가면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 자신이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실력과 수양을 쌓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고 이대사소 큰 것이 작은 것을 섬기거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는 말처럼 우리는 당당한 진정한 강자가 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맹자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마음 십이지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십이지심은 바로 스승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은 본인이 유배지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 둘,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직접 본인이 실천함으로써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다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눈으로 읽고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해받아 삶에 새기는 것이다. 허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허물을 고칠 줄 모르는 게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은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는 허물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허물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는 교만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도 알 수 없다.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항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본인이 언행일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말 공부가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미로에서 헤매는 것을 노력으로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미로에서 헤매는 것을 노력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눈앞에 일에 일일이 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말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지만 자칫 빠른 결과를 보고자 지름길을
찾다 보면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교훈을 줍니다. 갈림길 앞에서 최악의 선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리더의 올바르지 못한 결정, 그 결정이 최악의 문제를 갖게 된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가 되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리고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은, 궁정만리, 붕세는 단숨에 만리를 날아간다는 말처럼 또는 원대한 계획이나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말의 내공을 갖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인격을 평가하려면 자신의 인격부터 거려야 된다. 항상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과연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마음 공부부터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타인을 시험하며 그 깊이를 가늠하듯 타인 또한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그 격을 평가한다. 내가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나도 타인의 모습을 보는 시선으로 타인도 나를 본다는 것을 보고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걷는 이들의 발걸음을 무시한다.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 보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가건지 먼저 스스로 돌아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허물을 없다고 자랑하지 말고 허물을 고칠 수 없음을 두려워하라고 했죠. 그래서 남의 눈 티끌은 찾기 쉬워도 자기 눈 들보는 보기 어렵다는 말처럼 우리는 항상 본인의 잘못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다음에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을 지혜로움이지만 자신을 아는 명철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어른들에게는 매일 쌓이는 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동굴이 필요하다. 요즘 자신만의 힐링 공간, 자신만의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내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다보는 휴테크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선행 일일청안에서는 매일 우리가 일생을 하루하루를 신선이 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편안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럽다면 모두에게 부끄러워진다. 자신의 나약함과 타협하면 타인의 불의에도 타협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항상 먼저 되돌아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구부러졌는데 다른 사람을 바로 펼 수는 없다는 말은 실력은 부족한데 남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라면서 자신만을 홍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신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불의와 타협하고 절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되면 결국 불법과 불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 리더에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질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높이 오르고 싶다면 일상의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씩 올라가라는 말처럼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은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반드시 낮은 곳에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따르지 못한다고 높은 이상만 말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인다. 이런 말처럼 결국은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처럼 결국은 인생도 연륜이 쌓이고 그 사람의 내공이 쌓여야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숨은 즐기고 삶은 기니
한때의 성패로 평생을 재단하지 말라. 다산의 삶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의 천당과 지옥을 맛본 롤러코스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불행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라서 오히려 그 고난의 시기를 자신의 도약의 시기로 삼아서 학문의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도자기의 빛깔은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래 구워진 다음에 완성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산 정약용은 패족이 된 것을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을 이루는 기회로 받아들이려는 스스로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면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아직 부끄러울 줄 안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처럼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내가 혹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울 줄을 알아야 스스로 가장 절제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성장과 성취에만 갈급했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산의 글을 읽으면서 뒤를 돌아다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다시 새기게 되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이민년, 좋은 습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여러분과 저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다산의 마지막 습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 이민년 건승을 기원합니다.